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전국 국민의힘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보수의 재건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 맞이한 조기 대선이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경랑 속에서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지속할 여유가 없습니다. 당의 존립과 보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은 당장 내부의 진영 논리와 감정적 대립을 내려놓고 도덕성과 대중성을 갖춘 통합 후보를 중심으로 신속히 결집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사법 리스크 덩어리가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계파 싸움에 빠져 있다면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결과로 끝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의힘이 내세워야 할 후보는 한동훈입니다. 탄핵의 그늘에서 자유롭고 중도층과 젊은 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조기 대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정부는 오는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은 5월 4일,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1일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대선은 준비기간이 매우 짧고 국민의 정치적 피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당시와 다른 점은 보수 진영의 내적 분열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2017년 당시에는 보수 진영이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탄핵 여파로 지리멸렬한 상태였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배출했던 여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는 점은 당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하고 책임 정치에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빠르게 대선 체제로 전환하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현재까지 전과 사범,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입니다. 정상이면 정당이 이런 후보를 대선 주자로 내세우는 일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외에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또다시 그를 중심으로 진영 결집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당장 경선룰을 놓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찬반 논쟁, 친윤계와 비윤계의 대립, 당내 중진들과 신진 세력의 노선 차이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작 국민은 민생과 경제 회복, 국정의 안정화를 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작 자신들의 존재 이유조차 잊은 듯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들은 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중도층은 더 이상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당원상 경선룰은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보수 진영이 분열된 상황에서는 이 경선룰 자체가 특정 계파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 밀렸지만 당원 투표에서 크게 앞서며 최종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심이 일반 여론보다 과도하게 작용하는 구조에서는 중도 확장성이 부족한 후보가 선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은 탄핵 대선, 즉 정권 심판이 아닌 여당 반성의 선거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경선룰로는 중도층의 신뢰를 얻기 어려우며 무엇보다도 2030 세대와 수도권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021년 재보선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도했던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방식은 매우 유의미한 선례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방식을 통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내세워 18%포인트 차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보수 재건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는 여전히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남아있는 친윤계는 아직도 정치적 유산을 지키려 하고 반윤계는 그에 대한 반발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적 대립은 이번 대선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무력할 뿐입니다. 정치란 현실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위험한 후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절대 명제라면 국민의힘은 가장 현실적인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그 카드가 한동훈 전 장관입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개혁적 이미지와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신선한 인물, 소통이 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계는 아니지만 윤 정부와 일정한 정책적 맥을 공유하면서도 탄핵 정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 중도 유권자들에게 부담없는 후보입니다. 그는 비정치인 출신으로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있는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고 높은 도덕성과 정무 감각으로 사법 리스크 없는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대중성이 있고 도덕성이 있으며 계파 갈등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그는 조기 대선에 있어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승부수입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수가 과거의 오류를 반성하고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재명이라는 부도덕한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이 참담한 현실은 국민의힘에게
내부 다툼을 멈추고 민심을 보라는 경고입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경선룰을 포함한 당내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하고 중도층과 젊은층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감정과 과거의 얽매인 정치가 아닌 미래와 현실을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탄핵으로 무너진 대통령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국민은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동훈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로 뭉쳐 한동훈이라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보수의 가치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